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윤석열, 한동훈 독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일 핫한 소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독대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죠. 글쎄, 윤석열이 받아들일까? 일단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왜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독대를 요구한 걸까요?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제껴놓고 한동훈 따시키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은 게 샜죠. 새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사실상 윤석열한테 팽당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이 한동훈의 지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호감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거의 이재명 대표하고 맞먹을 수준까지 올라왔던 한동훈의 지지율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절반,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거죠.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던 한동훈이라면 껌뻑 넘어가던 윤석열조차도 한동훈을 버리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한동훈한테 미래를 맡기려고 그러겠어요? 이 나라의 미래를 누가 맡깁니까? 그거는 글쎄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이 다급하게 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쪽에서도 수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아무튼. 근데 밥만 먹으면 뭐 하느냐 이거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면 이거 밥 먹는 자리 가지고 안 돼. 독대를 좀 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동훈으로서는 글쎄요. 승부수를 걸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승부수라기보다는 이제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도 그걸 알고 독대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수라는 말로 불릴지도 모르겠네요. 잘 되면은 한동훈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굳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크죠? 잘못된다는 것은 독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인데 자,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 마침내 파국이구나입니다. 아니 벌써부터 파국 운운하는 건 좀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끝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독대 요청이 파국으로 가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윤석열이 독대를 받아들여도 마찬가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잘 풀리면 어떻게 된다? 잘 풀리면은 김건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카드인 겁니다. 한동훈도 그걸 알겠죠? 알고서 독대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이 수를 던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이 마우스가 또 어딜 갔어?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이 기사가 딱
떴습니다. 뭐라고? 한동훈 24일 만찬 전 윤석열 독대 요청. 오는 24일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 만찬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이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정 갈등 해법 그리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나서 독대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동훈이라면 무슨 얘기부터 꺼내실 것 같으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김건희 얘기지. 김건희 좀 그만 나대게 하세요.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의정 갈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 갈등만 문제였다면, 그것이 최대 문제였다면 글쎄 지금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싸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김건희가 끼어 있고 이 김건희 때문에 모든 사달이 생기고 있으며 김건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이 얘기를 하겠죠. 안 하고는 안 되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독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 보도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도하느냐. 자, 오늘 하나같이 이렇게 언론들이 독대 요청했다라고 기사를 쓰는데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밥만 먹으면 무슨 의미?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여기 덧붙이고 있느냐. 자,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 승부수이며 과연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다들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갈등의 분수령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네, 갈등의 분수령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쪽에서도 한동훈 캠프에서도 이 독대가 받아들여지거나 설령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성공리에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이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협의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한동훈이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독대합시다. 아니 정말 할 얘기가 많으면은 지편 많이 있을 때 지도부 전체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꺼내겠지. 근데 독대하자는 건 뭐야?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나는 너 버리고 나갈 거야.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어떻게 좀 윤석열이 헷가닥 미쳐가지고 이 결과가 상당히 좋게 끝난다면 한동훈으로서는 엄청난 정치력을 쌓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봐,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라고 과시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될 가능성이 없잖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만난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뭐겠어요? 한동훈은 이것을 핑계로 결별하겠다. 결별의 핑계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자, 결별의 핑계거리를 만들려면은 한동훈은 뭘 건드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리겠지. 윤석열의 영린이 뭐? 김건희죠, 김건희. 바로 이건 겁니다. 자, 실제로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가 활동폭을 넓히자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SNS가 있었고 실제로 한동훈 역시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보고 부적절하며 사과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이런 대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추석 밥상머리 실제 최대 화두는 김건희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나올 때가 아니다. 제발 좀 들어가 있어라. 자숙 좀 해라. 라는 이 홍준표의 직격탄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 지금 최대 현안은 김건희야. 한동훈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만나는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만나자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쪽에서 엊그저께 언론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동훈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자기 꼬붕들을 시켜가지고 영부인 가드라인 만들고 민심 좀 파악해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심을 좀 파악해라. 즉 김건희 좀 나대지 마.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금 한동훈은 김건희 얘기를 하려고 윤석열 보고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얘기를 하면 윤석열은 절대 안 만나겠죠. 만난다고 하더라도 초장의 승질부터 뻐륵 내겠죠. 감히 네가 형수님한테 요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까짓거 그럼 나 관둘 거야. 이제 너랑은 결별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도도 좀 있었어요. 만찬 앞둔 한동훈이 대통령실이 민심 떨어졌다. 민심으로부터 동 떨어졌다. 라고 비판을 했으며 앞으로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라는 너무나도 선명한 입니다. 한동훈 이 독대 요청, 독대 요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면 정말로 자신이 차기 대권 후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력이라든지 입지를 과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지지 바닥으로 기고 있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서 적어도 한동훈이 지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막겠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윤석열이 모르겠어. 김건희가 모르겠어. 받아들일까요? 독대 요청?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한동훈은 이제부터 당대표가 독대 좀 하자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그럼 나 이제부터 너랑 같이 안 놀아.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설령 받아들여졌는데도 성과가 없이 끝난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으로서는 결별의 명분을 삼을 겁니다. 상황이 윤석열은 좀 지켜보자. 상황을 일단 보자. 얘기를 해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한동훈 한마디 더 하죠. 도청 근데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 김건희 얘기할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거부를 하고 싶겠죠. 근데 거부를 당장 대놓고 안 돼! 싫어!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한다? 이건 진짜 파국이라는 거는 아무리 멍청한 윤석열이라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좀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상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요? 예, 지금 방송 송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소리가 버벅된다고요? 예.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제가 좀 바꿔 달아보겠습니다. 아하, 참 이게 난감하네요. 예. 네, 마이크를 조금 제가 바꿔 달아보겠습니다. 예. 아이쿠, 참. 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됐겠구나. 예. 뭘 소리가 끊긴다. 그래서 글쎄 마이크 접촉 불량 같다고요. 예, 잠시만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예, 지금은 감이 좋으시다고요. 아, 예, 이게 참, 예, 예,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자꾸 끊겼다, 접촉 불량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예, 이 마이크 점검 이제는 괜찮아졌다고요. 시작부터 이상했다고요. 예, 참네. 예, 별 수 없네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제가 아예 조금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지금 괜찮습니까? 예. 예. 자, 중간에 마이크 때문에 조금 고생이 났네. 마이크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독대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동훈으로서는 이제 윤석열하고 결별하는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대표가 대통령을 좀 만나자 그러는데 대통령이 당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 너 비기 싫어 이 말인데, 그렇다면 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더 이어질 수 없어 보이는 게 명확하죠.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으나 성과가 없었다면 한동훈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 내가 정말 충심을 다해서 조언을 했는데, 고언을 드렸는데 글쎄 제 말을 안 받아들여요. 이제 마누라만 눈에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 윤석열하고 결별하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서 만약에 독대가 잘 성공리에 이루어져 가지고 한동훈이 뭔가를 얻어냈다면 한동훈으로서는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거부를 해도 안 좋아, 받아들여도 별로 소득이 없어. 만약에 한동훈한테 선물을 안겨준다면,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윤석열은 레임덕입니다. 그죠?
한동훈이 커지면은 윤석열은 레임덕이지. 안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 낮은데.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다는 이유로 한동훈이 지금 자기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판에 야 나가지 마. 내 너랑 대화해 줄게 라고 해서 붙잡아 앉히게 되면은 윤석열로서는 그때부터는 레임덕을 공인해 주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윤석열이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파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 마침내 파국이구나. 예. 지금 딱 상황은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로서는 정말 기대하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윤석열과 한동훈이 파국을 맞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아니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전국을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설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뿐일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